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올해로 68을 맞이했고 현직에서는 은퇴했지만 진료복을 벗은 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 근무한 세월은 정확히 40년. 그중 25년은 서울 강북의 종합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일했고 그 이후 15년은 은퇴 후 지방 시골 마을에서 무료 진료소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를 가까이서 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은 심장에 대해 이야기할 땐 마치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심장병으로 형님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요. 그리고 제 환자였던 분들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경험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떠올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 한 문장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서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심장은 말없이 경고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영상은 그 어떤 겁주기 영상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심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심장으로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부터 심장과 돌연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지켜야 할 습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은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심장은 멈추는 순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흔히 심장마비라 하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 환자들의 절반 이상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숨이 이상하게 차요. 자고 일어나면 명치가 꽉 막힌 느낌이에요. 등이 자주 결리고 무겁습니다. 이처럼 비전형적인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위장 문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심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경우 신경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적게 느껴지거나 아예 다른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전문의로서 저는 이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후회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단 하루만 먼저 오셨더라면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그 후회를 막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항목은 바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높았고 그 비율은 65세 이상 구간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망자 중 약 30%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즉, 응급실에서 손 쓸 시간도 없이 자택이나 거리에서 심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돌연사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멈추기 전 그들이 느꼈던 증상은 다양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깨가 무겁다는 사람도 있었으며 단지 기운이 없다고 느꼈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전조 증상이 모호하고 명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 돌연사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렇기에 평소부터 심장의 상태를 체크하고 자신의 몸에 대해 예민해져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질병이 아닙니다. 혈관의 내부 상태, 혈류 속도, 혈전의 위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그 순간 발병 여부가 갈립니다. 특히 관상동맥이 70% 이상 좁아진 상태에서는 조금의 자극인, 즉 스트레스, 기온 변화, 기상 직후의 혈압 상승 등만으로도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심장이 펌프 기능을 멈추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중단됩니다. 3분이 지나면 뇌는 손상을 입고 5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심장이 멎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 하지만 사망까지 이어지는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연사의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근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그 원인이 아주 흔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발견되는 심근경색의 5대 위험 요인입니다. 그건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은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며 내피세포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 자체의 구조도 변형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당뇨병은 혈관 내벽을 약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관 내부에 기름때 같은 침착물을 만들고 혈관을 좁아지게 하며 심근경색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네 번째,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이며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흡연자에게서 심근경색이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력, 즉 유전적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55세 이전에 심근경색을 겪었다면 본인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반드시 정기적인 심장 검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실제 임상에서 마주한 환자 사례를 통해 돌연사가 얼마나 가까운 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소한 증상이 심각한 상황의 전조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등이 결린다며 바스만 붙였던 69세 여성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등 쪽이 뻐근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셨고 며칠간 바스를 붙이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식사도 힘들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심장 후벽에서 발생한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환자도 가족도 초기에 심장 문제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소화불량인 줄 알고 약만 먹던 72세 남성분입니다. 한 달 전부터 명치 부근의 불쾌감을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고 약국에서 소화제를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땐 하벽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응급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진단을 받으며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명치가 아파서 속인 줄만 알았지. 마지막 사례는 숨이 차다는 말만 반복하던 74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통증보다 호흡 곤란이 먼저였습니다. 가슴은 멀쩡했지만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너무 차고 피곤하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결과 이전에 무증상 심근경색을 겪었고 후유증으로 좌심실 기능이 떨어져 심부전 상태에 접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숨이 찼던 건 줄.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문제의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애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도 의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이상하다면 검사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심근경색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막을 수 없는 병은 아닙니다. 심장 돌연사의 대부분은 평소의 관리와 조기 진단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예방수칙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 천천히 움직이기. 심근경색은 아침 시간대, 특히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밤새 자율신경계가 억제되어 있다가 기상과 동시에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며 혈압이 빠르게 상승하고 결전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뜬 후에는 바로 일어나기보다 5분 정도는 침대에서 앉아 스트레칭을 하시고 심장이 준비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저염, 저지방, 고섬유식으로 식습관 조절하기.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짜고 기름진 식사는 혈압을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하루 섭취량을 2g 이하로 해주시고 육류 섭취는 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식물성 섬유소 채소와 해조류, 곡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김치와 국, 찌개 국물은 되도록 드시지 마시고 반찬을 간단하게 조리하여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의 생활화.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심장질환 위험군에게는 달리기나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의 빠른 걷기 또는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권장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심장 강화뿐 아니라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심장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부정맥과 심근어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벼운 명상, 천천히 심호흡하는 습관, 취미생활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7시간 이상의 숙면은 심장 회복과 자율신경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정기검진과 스스로의 변화 감지.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연일의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 필요시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 무증상 상태에서의 심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 예를 들어 숨이 차는 느낌, 이유 없는 피로감, 가슴이 뻐근한 느낌 등도
심장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위험 요인을 안고 있었지만 미리 검진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꾼 덕분에 심장 돌연사를 피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여성분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발견 후 스텐트 시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분은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우연히 건강보험공단의 국가검진을 받던 중 심전도에 이상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장 초음파와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90% 이상 협착된 혈관이 발견되었고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지금까지도 주 3회 빠른 걷기와 식이 조절을 실천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검진만 아니었으면 저도 언젠가 갑자기 쓰러졌겠지요.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족력이 있는 70세 남성이 예방으로 생명 연장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50대 초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던 분입니다. 본인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지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병원을 자주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에서 진행한 고위험군 집중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부하 검사에서 어혈소견이 발견되었고 정밀 조영술 결과 부분 협착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약물요법과 함께 심장재활 운동을 시작했고 생활 습관도 철저히 바꾸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예방이 아니었다면 나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마지막 사례는 고혈압 환자 65세 여성분께서 걷기 습관으로 안정된 심장을 되찾으신 내용입니다. 이 환자분은 60세 이후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초기엔 약물 복용에만 의존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건강 강좌를 통해 기상 후 10분 걷기와 저염식의 중요성을 배우신 후 직접 실천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50에서 120대로 안정되었고 정기 검진에서도 협착 없이 깨끗한 혈관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운동과 식사가 약보다 강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심장 건강은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지만 소리 없는 실천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환자와 주변인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란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전 응급처치를 통해 혈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2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첫 번째,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조이는 느낌, 턱과 어깨 등으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 구토, 불안감 동반, 숨이 가빠지고 어지럽거나 실신할 듯한 느낌,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절대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차량으로 직접 병원에 가는 것보다 119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에 연결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이 쓰러졌을 때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주십시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하고 119에 신고하고 스피커폰으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가슴 중앙을 56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되면 생존율은 최대 3배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고령자 부부나 가족 간에도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입니다. 세 번째, 제세동기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대형 건물, 지하철역, 공공시설에는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시 즉시 사용하면 심장의 전기적 리듬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기계가 음성으로 안내하며 위험성은 거의 없으므로 두려움 없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든타임이란 의사나 구급대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누군가가 만드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근경색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흉통뿐 아니라 등과 턱, 명치 통증처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로감이나 책기로 오인하고 넘깁니다. 두 번째, 심근경색은 막을 수 있습니다. 기상 후 천천히 움직이기, 짜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 빠른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정기적인 검진과 혈압 혈당 관리만으로도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119를 부르십시오. 골든타임은 길어야 2시간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장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고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오늘 영상에 담아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의사로 40년을 살았고 지금은 퇴직 후 시니어 건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보며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조금만 더를 채워주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중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말없이 경고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지금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지키는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